네. 아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론 소개하고 바로 코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부분은 성형 회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마 y는 베타 x 더하기 알파라는 어떻게 보면은 1 차 함수죠. 1 차 함수 형태가 바로 성형 회귀 함수인데, 이게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예시이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 예시를 보면은 맞다리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찍힌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찍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직선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형의 분석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해 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얘도 이제 선형적이죠. 데이터도 그냥 마찬가지 데이터가 네 1일 때 5, 2일 때 7, 3일 때 9라는 어떤 간단한 데이터가 있다 치면은, 이 데이터 얘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 EX 더하기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냥 2에다가 1일 때 비하면은 5가 나오고 이렇게 딱 되니까. 이 형태가 바로 선형의법, 직선 그는 게 선형 희귀법인데, 근데 저희가 하는 거와 다르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특히 데이터들은 간단하게 있지만 실제 적용을 해 보면은 데이터가 엄청 많을 수가 있잖아요. 엄청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직선 아무렇게 쫙 그으면은 당연히 점갑, 아주 좋은 그런 직선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차라고 하던데, 그래서 오차를 측정을 하려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5에서 1을 빼는, 전체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 정답값에서 제가 임의로 직선을 그은 어떤 1,1을 빼고, 그러니까 얘는 y는 x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그래서 1 빼고 7에서 2을 빼고 에다가 제곱하고 9에서 3을 뺀 다음에 제곱해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바로 오차가 5라는 게 오차인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해 줘야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 그냥 차이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차라는 게 원래 정답과 제가 임의로 그은 거, 얘네들의 어떤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오차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곱을 해 주면은 양수만 튀어나오는 건 물론이고, 이제 제곱을 해 줌으로써 그 오차의 어떤 크기가 더 커지게 되죠. 오차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잘만 조정하면은 '아, 정답과 더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겠다.' 이게 하고 동영상에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곱을 해 주면은 비용이 많이 줄어든대요. 실제로 이게 제곱을 해 주면은 그냥 제곱을 안 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곱을 해 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차를 구하는 식을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시키면은 이 형태가 나오는데, 베타 x 더하기 알파, 그러니까 컴퓨터가 예측한 값하고 y는 yi,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죠. 얘에다가 제곱해 준 다음에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m은 고정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거는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여기겠죠. 분자에 해당하는 얘가 0이 되게 해 줘야 되는데, 0이 되게 해 주면은 그 오차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본 한국어 동영상에서는 경사하가법이라는 방법으로 선형회귀법의 해를 구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y는 x 그래프가 있고 실제 데이터가 여기 위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빨간색 직선 혹시 보이나? 빨간색 직선은 제가 임의로 그은 어떤 직선인데, y는 x 그래프에서 기울기만 변화한 겁니다. 기울기를 더 감소를 시킨 거죠. 감소를 시켰는데, 기울기를 감소를 시키면은 데이터에서 y는 x 그래프 뺀 거하고 이 검은색 직선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데이터하고 검은색 직선 뺀 것보다 원래 데이터 값하고 빨간색 직선의 오차가 더 크겠죠. 훨씬 더 클 텐데, 실제 오차는 제곱으로 계산하니까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빨간색 줄이 뭐예요? 빨간색 줄은 그냥 제가
기울기를 더 낮게 만든 거예요. 그 검은색 직선에다가 기울기를 더 낮게 만든 게 빨간색 직선입니다. 그냥. 네네. 제 임의로 그냥 그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냥 그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왜 필요한가요? 이 빨간 선이? 아 빨간색 왜 필요하냐면은 베타가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베타가 보이시나요? 베타가 보이시죠? 이 베타. 베타 X 더하기 알파 할 때 네. 이 베타가 기울기죠, 기울기. 베타가 기울기인데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그러니까 서형회계법을 나중에 그 보면은 베타의 기울기 그러니까 실제 베타하고 베타의 기울기를 뺀게 그 값이 바로 그 뭐죠? 그 오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베타에다가 베타의 기울기를 뺀 게 그 오차를 계산하는 그 뭐죠? 오차를 줄이게 하는 방법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네 제 그 동영상에서는 이 빨간색 직선을 그어서 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걸 보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400라면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러니까 이 뭐죠? 원래 그 뭐죠? 원래 데이터를 읽는 게 2x 더하기 3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해당하는 정답은 2x 더하기 3인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은 2x 더하기 3에 더 가까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x 더하기 3이 정답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베타가 2를 기준으로 만약에 2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 2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는 줄어들겠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직선을 보면은 빨간색 직선은 그 뭐죠? 그 그러니까 그 검은색 직선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었으니까 그 오차 범위가 더 크겠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 이 만약에 그 베타의 기울기가 만약에 2보다 더 작게 만들어 더 작다면은 베타의 값을 더 크게 만들어 줘야 그 원래 있는 그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있는 정답과 비슷해지는 거겠죠. 혹시 이해 되시나요, 여기까지? 저 중간에 살짝 길을 아 잃었긴 해요. 네네. 사실 제가 이거 좀 또 저도 좀 헤매면서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직선 그 원래 데이터가 점으로 표시된 게 원래 아까 데이터거든요. 어디서부터 잊어버렸냐면 베타와 베타의 기울기부터 잊어버렸어요. 아 베타는 그거는 뭐시면 네네. 베타가 기울기가 아닌가 싶어서. 근데 왜 베타와 베타의 기울기라고 얘기하시는지 거기서부터 아 네네. 읽었어요. 선생님, 근데 요거 화면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아래 위로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더 작게 해 주세요. 100으로 네 한번 그러면. 네네. 해보시겠어요? 딴 분들 100이요? 보이시나요? 이게 아래 위로 좀 더 보이면은 맥락이 좀 더, 이게 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딴 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작나요? 저는 네, 뭐 보입니다. 괜찮은데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 상황이 조금 그, 그러니까 이게 원래 데이터 포인트가 이거는 원래 데이터 포인트 자체가 직선으로 다 연결돼 버리는 케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그 특정 데이터들이 어떤 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에 보통 문제를 삼는 것 같더라고. 보통 경우에는. 네네. 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선으로 되면은 그 선을 그냥 그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찾는다는 문제가 조금 덜 생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 네네. 실제 데이터들이 어떤 선 위에 있지 않은 거죠. 선 위에. 선을 그으면 반드시 그 오차가 있는 상황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게 문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네네. 그 이정현 선생님 문제에서는 아예 그냥 데이터 포인트들이 자체가 선이 있고 네네. 어 그 그게 이제 정답이라고 표현돼 있고 그거하고 어떤 다른 선과 선을 어떤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이 그림이 이해가 안 솔직히 좀 돼요. 자기적으로 느껴 이거 네. 녹색이 뭐 하는지도 잘 아 모르겠고. 녹색은 네. 녹색은 빨간색 직선하고 그 검은색 그 뭐죠? 데이터하고 그 격차를 나타낸 거예요. 그냥 제가 쓴 겁니다. 음. 혹시 딴 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저, 빨간색 직선은 왜 그으신 거예요? 원래 검은색 직선이 선 위에 있는데 빨간색 직선을 그어서 이 빨간색 그 선을 그으면 검은색 직선과의 오차가 더 크게 된다를 설명을 하시고 싶으셨던 건가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저격이 지금 그 뭐죠?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토마스 원 선생님 말씀처럼 얘는 사실 그러니까 y는 2x 더하기 3으로 정답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거부터 비교를 해보면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건 거죠, 지금? 그러면 y는 2x 더하기 3과 지금 빨간색 직선을 비교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가요? 결국에 이제 베타 그 이거하고 그게 빨간색 그 박스 보이시나요 혹시? 예, 예.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 하기 위해서 베타를 그런 찾기 위해서 거기 그런 때문에 건가요? 나중에 네 베타를 찾기 위해서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이렇게 이종훈 선생님 말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베타랑 알파를 조절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까만 선이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점 보이시나요? 그 검은색 점들 네, 그 맨 네, 위에 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있는 게 정답인 거거든요 지금 아, 저희가 그거를 찾고자 있는 게 하는.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오차가 아예 0으로 만들 수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문제 상황과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는 오차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 선형 회귀 모델을 찾는 순간에 오차가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 그 선 위에 다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 네, 저 그런 잠깐만요. 상황입니다. 저 좀 더 이해를 하려고 이게 여기 지금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는 게 위에 점이죠. 점 3개. 5하고 7하고 7하고 9 9 있는데. 네네. 그죠? 근데 네네. 그러면 왜 시작을 까만 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색 선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값이라고 부르나? 가설 초기화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베타를 1이라 잡고 알파를 0이라고 잡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지금은 예시가 워낙 쉬우니까 얘는 소환수 선생님처럼 선형 회복법으로 오차가 0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돼요. 그 사실은 안 되거든요. 사실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초기값 그 가설 초기화를 해가지고 직선 그었을 때 걔하고 실제 선형 회복법으로 그은 선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까만 선을 일단 한번 그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단 실제 그런 겁니다. 값하고 네. 가깝게 계속 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 데이터 포인트 실제하고 가까워져 가는 상황인 건가요? 네네 그 상황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지금. 네네. 아, 그러면 까만 선을 그어보고 이게 아닌가벼 하고 빨간 선을, 그러니까 까만 선을 그어가지고 데이터 포인트랑 그 차이를 봤더니 어우, 너무 많이 나네 하고 또 빨간 선을 그어보고 네네. 데이터 빨간 선을 그어보고 데이터 포인트랑 차이를 보니까 더 많이 나네. 빨간 선 아니야 하고 그러면은 까만 선 위로 이렇게 다음에 그리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게 그리면서 서서히 이제 정답 EX 기울기 2라는 거에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까만 선보다 위에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그려요? 그러니까 검은색 선이 지금 데이터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 또 y는 1.5x 해가지고 기울기 1.5를 그으는 거예요. 근데 1.5를 그어도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럼 그, 좀 더 기울기 더 크게 만들어주고 근데 기울기 더 크게 그, 만들어졌는데 네네. 근데 보니까 그 기울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까만 선을 먼저 그었어요. 네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하면 1.5로 해보고 그러면은 더 차이가 많이 나 하면 2로 해볼 텐데 잠깐만요. 1.5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잖아요. 하여튼 더 크게 이렇게 할 텐데 네네. 왜 반대 방향에 빨간 선을 그었냐라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빨간색 선을 그러면 안 그으냐면요.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더 아, 안 된다. 커지니까 예, 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좀 반대로 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약간 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 동영상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빨간색 선을 그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 수식이. 분산인 것 같은데 표준 편차는 분산이, 분산 루트 씌운 거 아닌가요? 제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분산이 루트인 것 같고, 분산인 것 같긴 해요. 곱하기 제곱해가지고 네, 그 루트는 안 제곱의 쓰죠. 평균이 분산 아닌가요? 저 표준 편차 아닌가요?
표준 편차는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데이터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표준 편차라고 이게 헷갈리는데. 예, 그거 분산이 그 맞죠?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한 게 분산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직 그 분산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사례가 조금 특이 케이스라서 좀 그 책에 나오는 코딩하고 좀 같이 연관시켜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게 그 아까 그 분산 얘기는 그거 책을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이를 에러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랑 그 선이랑 그 차이를 에러라고 보는 건데 토탈 에러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러 값에 각각의 에러 값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토탈 전체 에러를 알고 싶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전체 에러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86페이지 네, 중간쯤에. 책에 그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분산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음, 아까 어? 이성성 선생님 네, 말씀하신 거. 뒤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 분산이 나오긴 한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에서는 아직, 예, 그거는 하여튼 뭐, 예. 아, 예, 예.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게 제곱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오차 제곱의 형태로 나오니까 2차 함수 그래프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를 기준으로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좀 만약에 가파른 곳에 있으면은 기울기를 더 작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입을 더 기울기 작다면은 기울기 더 크게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도 똑같이 하면은, 알파도 마찬가지 아까 빨간색 직선처럼 오차 범위 더 크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긋고 싶은 거는 2x 더하기 3이니까,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은 안 되겠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은 이게 안 되니까, 오차 범위가 더 커지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알파를 1을 기준으로 만약에 1보다 더 작다면은 알파 값을 키워줘야 하고, 만약에 어떤 알파가 1보다 더 크면은 그 알파 값을 더 작게 만들어 주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죄송해요. 이거 오타가 났네. 이거 아마 1일 겁니다. 1. 그래서 1일 거고, 네, 1일 겁니다. 그래서 아닌가? 잠시만요. 아까 알파가 3인가? 3이었던 거. 3인가요? 음. 죄송합니다. 3이네. 네,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3이니까 3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하고, 베타는 1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 제가 또 썼어요. 왜 썼냐면은 이제 미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 형태가 지금 베타인 경우하고 알파인 경우하고 보면은 결국에 이게 2차 함수꼴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어떤 기울기 값이 어떻게 보면 오차값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가 중요한데 베타도 있고 알파도 있으니까 베타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고 알파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도달하게 됐죠. 선생님, 그러면은 죄송해요. 네네.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한데, 네네. 이게 그 기울기를 자꾸 변형해서 봐야 되는 거라서 2차 함수, 그러니까 y는 x제곱의 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결국에 오차는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는 이제 제곱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아, 그래서 결국에는 오차만 딱 봤을 때 보면은 2차 함수 형태가 나오니까 2차 함수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네, 오차 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차가 제곱인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오차를 구하는 식,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오차를 구하는 식이 지금
시그마의 i는 1부터 m까지의 베타 x 더하기 알파 빼기 y i의 제곱이잖아요. 지금 제곱이니까 네, 이게 2차 함수 꼴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네, 네. 그래서 예, 그런 네, 2차 알겠습니다. 네,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네. 네, 네. 이 차함수의 기울기가 아까 뭐 조정을 하신다는데 여기 이차함수의 기울기를 얘기하신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여기 미분했을 때 기울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기울기가 맞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미분 계수를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오차 함수라는 게 이게 뭐 오차 제곱 함수라고 할까요? 오차 제곱 함수. 네, 오차 제곱 네, 함수가 그 알파와 알파를 기준으로 봐줘도 2차식이고 베타 기준으로만 봤을 때 2차식이니까 우리는 그 이 오차가 최소가 돼야 되잖아요. 2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게 아까 보면 그 그래프에서도 이 포물선 모양이 최소가 되려면 미분해서 기울기가 0인 점이잖아요. 예. 미분했을 때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최저점이잖아요. 2차 함수의 최저. 예, 그거를 찾겠다는 거죠. 음, 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여기에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이 붙었으니까 m은 이제 좀 고정이니까 m은 이제 데이터 개수니까 있는 고정이죠.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시그마인데 기울기가 0이어야 하고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편미분하면은 이제 일단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이거는 편미분한 게 아니고 이게 전개한 거죠. 전개.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전개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그냥 한 거예요. 전개한 거고,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2를 기준으로 기울기 감소시키면은 감소시켜야 되고, 2보다 작게 되면 기울기 증가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베타는 베타 빼기 베타의 편미분, 베타에서 베타의 그 뭐죠? 편미분의 어떤 차이가, 그리고 알파에 대해서 알파도 알파 빼기 편미분.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의 편미분하고 베타를 뺐을 때 얘가 만약에 2가 안 나오고 만약에 2보다 작게 나오면은 근데 베타를 증가시켜야 되나? 어떻게 지금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과정을 펼치면서 궁극적으로 2가 나와야 되고 궁극적으로 1가 나와야 선생님, 된다. 네네. 정연쌤, 저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왜 네네. 2가 네네. 기준이 되는 건가요? 베타가 2보다 크면은 또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2가 기준이 되었나요? 2는 이제 정답이 되기 때문에 정답이 EX 근데 플러스 3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1을 썼어요. 1은 예, 아닙니다. 3이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궁극적인 결과가 3. EX 플러스 네네네. 3이라고요? 예, 네, 예. 여기는 너무 명백한 정답이 있어요. 그냥 직선이 딱. 어, 그 아마 동영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국어 동영상에서는 뭐죠? 약간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쉬운 예시를 든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이 방식이 지금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베타 빼기 베타의 편미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근데 베타에서 베타 편미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편미분 하는 거 그거 보면 지금 이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설명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편미분을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면 이제 먼저 에러 함수가 생긴 걸 보면 에러는 어떻게 되죠? 그 프리딕션 마이너스 yi의 스퀘어잖아요. 그럼 그걸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말은 그 디센트를 그레디언트 그야말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냥 빨리 올라가는 걸 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에러를 작게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베타 마이너스 그다음에 베타 i예요. 뭐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베타 I인가요?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의 아, 편미분. 알파의 그 편미분, 편미분, 의예요, 의. 네. 베타의 편미분. 그러니까 베타의 편미분. 네네. 편미분에서 나온 그 베타 값은 방향 벡터인 거죠, 지금. 근데 방향 벡터를 지금 우리는 대신 이제 플러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려가서 최저점을 찾아야 되니까 에러를 만드는 최저점을. 근데 이게 저는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 베타에서 에러가 알파와 b의 함수라는 걸 딱 보여줘. 그렇게 쓰면은 그리고 나서 그걸 그 에러를 갖다가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식이 정확하게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레디언트 센트 베타 마이너스 베타의 편미분 값이라는 것은 편미분 알파와 베타에 대한 편미분 값이라는 것은 그 방향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셉트랑 슬롭이랑 그걸 근데 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는 거는 그 알파와 이게 하나의 벡터를 찾는 거잖아. 이건 마치 따로따로 알파랑 벡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벡터 찾았어요 이미. 한번 조금 올라가 보실래요? 이정현 선생님. 네네. 거기 그 베타에 대한 편미분, 알파에 대한 편미분 나왔잖아요. 두 개의 편미분으로 구성된 그게 이제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그런 뜻인가? 예. 그렇게 했다는 건가? 이게 베- 지금 네. 그 뭐야 노테이션도 쓸 수가 없네. 그걸 쓸 수 있으면 식을 딱 써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근데 베타에서 베타 그러니까 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건 방향 벡터라고 얘기하셨는데 베타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베타에서 방향 벡터를 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위로 잠깐 올라가 볼까요? 이게 그레디언트 방법 같이 안 보이는데 근데 그레디언트를 이상하다. 그냥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베타의 기울기가 알파는 기울기가 0이어야 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이건 제가 그냥 이해해서 쓴 거래가지고, 아, 편미분 하려면은, 아, 그 알아서 기울기 0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 오차 함수를 편미분을 해서 그게 이제 0이 되는 거를 찾는 방식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 그걸 하는 건데 그거 하고 똑같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노테이션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거든요. 그 방법하고 경사각법은 다른 방법이고.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려면 그 알파하고 베타 편미분을 구해야죠. 근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편미분을 구한 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버리는 방식이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스텝을 밟으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고, 처음부터 아예 편미분을 해가지고 그 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버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는 최소 제곱법 법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하려면 음, 편미분값 알파 그 편미분값 베타하고 편미 아니다 베타에 대한 편미분값하고 베타에 대한 알파 값이 있어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쵸. 예.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그 베타에 대한 편미분값하고 알파에 대한 편미분값을 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 아니, 그러니까 난 여기 기울기가 0이 이게 이제 미분 계수가 오차함수의 미분 계수가 0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 최소 제곱법을 쓰는 것 같이 보여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방법인지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사실 그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한국 저그 한국 동영상밖에 안 봐가지고 그 동영상에서는 그 뭐죠? 그 최소 제곱법은 안 나왔거든요. 거기 최소 제곱 언급 안 음, 나왔는데 음. 제가 이해한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0이 되면은 그러니까 답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편미분 0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다가가야 된다 이런 예 얘기인가 이건 제가 보네. 이해한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이해한 거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편미분 해가지고 0, 편미분 하면은 네네 음. 그게 지우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레디언트 그 정사각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네, 돼 있네요. 동영상에서는 경사법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동영상에서는 그 이렇게 하면은 그 뭐죠? 컴퓨터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데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또 행렬식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것이 "성형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썼던 식 그대로 썼으면 이렇게 그냥 글을 쓴 겁니다. 아까 썼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편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걸 찾는 그 방법이네요, 그죠? 네네. 이건 0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이거는 0이라서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최소 제곱법인데 아 이거는. 이게 또 최소급 죄송합니다. 이건 예. 제가 동영상밖에 안 봐 가지고 이거 급하게 썼냐고 이게. 최소 제곱법이 뭐예요? 그냥 그 음,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건 그냥 바로 답을 풀어버리는 그렇죠, 그렇죠. 바로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 예. 그거는 최소 근데 제곱법. 미분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음. 그 그냥 이게 뭐죠? 어떤 변곡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맨 그 그러면 밑바닥 맨 포물선의 그, 밑바닥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쵸. 예. 곡선의 맨 밑바닥이면 그게 그레디언트 그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레디언트는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고 그냥 바로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바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어, 그 예. 최소 제곱법에서 최소 제곱법 뭘 의미하는 거죠? 최소 제곱이 그 리스트 스퀘어가 그 오차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차 함수가 오차의 제곱을 함수로 만들었잖아요. 그 오차 제곱 함수가 최소가 되게 아,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오차 함수가 최소가 되는 걸 찾는데 그거를 이제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또 업데이트 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한꺼번에 데이터가 다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조금씩 스텝을 밟아가는 게 그레디언트 경사하강법이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 편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걸 바로 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그 최소 제곱법으로 푸는 거거든요. 아. 제가 다음 주에 그, 좀, 그 예제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동영상 그 한국 동영상 좀 잘못된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 들어서 이게 아마 책 그 뭐죠? 그 동영상인 게 아마 그 "경사화법이다."라고 설명을 해 가지고 제가 그 0 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 뭐죠? 경사화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게 최소적법이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형사항법은 영상을 하나밖에 안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이건 바로 그냥 아. 가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 이거 동영상 좀 여러 개 봐야 될 것 같네요. 하나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음.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여기서 양변에 m을 곱해 줍니다. 양변에 m을 곱해 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대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게 연립방정식 풀어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은 풀어서 이게 해 주면은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i에 대한 식, 얘는 베타에 대한 식,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꾼 거예요. 네, 바꾼 겁니다. 이거 네, 전개해 주면 되죠. 이게 전개가 아니라 이항해 주면 되죠. 이항해 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베타에 대해서 한 거니까 알파에 대해서 해 주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행렬 곱으로 바꾸면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차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그냥 바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WB라 바꿨네. 죄송합니다. WB가 아니라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이거 제가 급하게 쓰느냐고 이렇게 바꿨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베타를 구하려면은 베타는 크레버 공식을 적용시켜 가지고 이런 형태의 공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이제 베타에 대한 이 식을 분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양변에 m 제곱을 선생님, 네네. 잠시만요. 그 공식에 지금 이렇게 나온답니다 하실 때 밑에 m 시그마하고 x 제곱에 시그마 x 시그마 y인가요? m 곱하기 시그마 xi yi 빼기 말고 그 시그마 밑에요. 그 밑에 분모에. 밑에 분모에 예. m에다가 시그마 x 제곱 빼기 시그마 x 대 시그마 x n은 이제 시그마 x 전체 제곱. 두 개 다 x예요? 네, 두 개 x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산할 수가 있는데 양변에 m 제곱 놔두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m이 나눠 떨어지니까
m만 남고 얘는 m 그러니까 x가 y i는 지금 따로 떼어서 m하고 붙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렇게 해주면은 분산 공식이 그 뭐죠? 기대값 공식이 m 부대 시그마 x니까 얘를 쫙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 어떤 공분산 공분산이 아니라 그 뭐죠? 이게 기대값 그 기대값에다가 이런 형태로 쫙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대값 형태로 쫙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공분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산 공식에 의해서 바 x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알파 구했잖아요. 얘는 지금 베타에 대한 식인 거고 이제 우리 알파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식이 아마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이시죠? 얘 yi에다가 알파에다가 베타 x 여기도 마찬가지로 yi에다가 알파에다가 베타 x 여기 얘에다가 알파에 대한 식을 바꾼 다음에 알파에다가 i는 1부터 m 시그마까지 곱해주면 그냥 m 알파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m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m으로 나눠주면은 알파는 이런 꼴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기대값 공식에 의해서 2의 y 빼기 2의 x에다가 베타를 곱한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베타는 공분산에다가 그 분산 공식이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알파는 기대값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건데 마찬가지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x는 평균이 2죠. y는 평균이 7입니다. 그래서 베타를 구해보면은 공식을 적용시켜서 계산해주면은 이제 베타가 2가 나오고요. 네, 이렇게 형태에서 베타 2가 나옵니다. 베타를 2를 알파는 이 식에 대입해주면은 알파는 7 빼기 2 곱하기 2에서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y는 2x 더하기 3에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맞췄고요. 그래서 혹시 코딩도 같이 보여도 될까요? 혹시 일단 여기 기초 이론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지금 할까요?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예, 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사실 이거 제가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실에서 했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가 가지고 제가 급하게 책 보는 거 베껴 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얘는 키워주세요. 잠시만요. 네네. 보이시나요 혹시? 예. 네. 네네. 그래서 해보면 이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프레디트라는 함수를 정의해 주는데 얘는 이제 알파, 베타, xi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서양 희귀의 그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이제 에러를 우리가 구해주는 게 에러 목표인 거죠. 에러 목표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차이를 해주는 거죠. 차이가 얘에서 그러니까 yi에다가 얘 뺀 거다 한 거고 얘는 이제 sum square error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뭐죠? 에러를 그러니까 그 오류를 측정하는 그런 이제 식이 있잖아요. 오류 측정 식이 있잖아요. 그 오류 측정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주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은 y하고 x가 데이터 중 오류 최소값을 제곱값을 최소 이게 아마 그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최소 최소적 제곱법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이 네네. 공식을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그거는 이제 최소 제곱법에 관련된 것 같아요. 예.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혀 뒤에 보면 다른 방식으로 코딩이 나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 코드 적었을 때 그러니까 경사하버법이 막 있었고 뭐 최소 제곱법이 막 있었는데 뭔가 다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동영상에서는 그 아까 경사하버법으로 다 통치고 설명했었는데 이게 헷갈렸거든요. 제가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게 토마스 덕분에 이게
아,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이게 좀 많이 헷갈렸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면 이게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쓰여 있으면 하나는 곱하고 하나는 나누기인 건가요? y 거는 곱하고 x 거는 나누기인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그 채소 제곱법을 이용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건가요? 네. correlation 곱하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개수라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결정 개수도 그 평균을 기준으로 yi의 변화량을 제곱한 것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했던 그 극악값 그런 어떤 그 뭐죠 yi가 뭐였더라 그 뭐죠 실제 값이죠. 그러니까 그걸 제곱한 값인데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하고 얘는 이제 모델이 잡아낼 수 있는 변화량 비율은 1에서 모델이 잡아내지 못하는 변화량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지 잘 몰라가지고 결정 개수 근데 유튜브 여기 치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화량의 비율은 1 마이너스인가요? 1 네 이게 마이너스. 변화의 비율을 구하는 방법은 1에서 모델이 잡아내지 못하는 변화량의 비율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아, 하는데 1에서 모델을 잡아내지 못하는 네네 변화량 비율.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에서 모델이 잡아내지 못하는 변화량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1이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게 이제 그 모델이 얼마만큼 좋냐 그걸 매주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그 리턴 그 라인에 보면 1 마이너스 그걸 보면은 분모가 토럴 썸업 스퀘어잖아요. 그 토럴 썸업 스퀘어가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y 값의 변화량인 거죠. 그게 분모고 분자가 그 에러 차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y의 변화량 분의 에러인데 그러니까 뭔가 에러가 있는 거죠. 그걸 1에서 1로 빼준다는 말은 설명이 되는 부분인 거죠. 뒤에 그러니까 그죠. 1 마이너스 그 에러가 있는데 1 마이너스 에러라는 것은 그 y의 변화량이 설명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모델이 이 지금 뭐 y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력이 얼마나 되는지 일종의 그런 걸 이제 매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 아, 그러니까 에러 되는 비율이 있고, 근데 그걸 1에서 빼니까 에러가 안 나는 비율, 그 설명이 네, 실제로 되는 비율, 네,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 잡아낼 수 있는 변화량의 비율 그게 목적인 거죠. 그것은 1 마이너스 모델이 아, 잡아내지 못하는 변화량. 그 모델이 못 그러니까, 잡아냈다는 게 예, 예. 에러분의 y의 변화량 쉽게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모델이 잡아내지 못하는 변화량, 여기까지네요. 그죠? 예,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모델이 잡아낼 수 있는 변화량 그게 R 스퀘어인데 모델이 잡아낼 수 있는 변화량은 1 마이너스 저런 식으로 모델이 비율로. 잡아내지 못하는 변화량.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뭐 그 R 스퀘어를 이제 임의값으로 돌려보니까 0.329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네. 모델이 32.9% 정도 Y의 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사화법을 사용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 알파에 대한 편미분 베타에 대한 편미분이 그렇죠. 네, 그 감사합니다. 위에는 최소자승법 그거 설명해놓고 안 사용하는 거고 실제 네네. 여기서 사용하는 걸 보여주는 건 경사하강법 지금 거기 그 부분인 거죠. 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러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에러 함수인데 델타 해가지고 델타라고 부르나요? 그 델타. 네. 네, 감사합니다. 델타네, 델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델타를 델타는 해준 다음에 아니고, 델타는 세타, 아니고, 세타. 아, 한국 사람들은 세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세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로 그래요? 보시면 아, 네네, 돼요. 감사합니다. 그 델타? 뭐라고 부르죠? 세타? 델타? 세타라고 세타 하시면 돼요. 또는 세이라. 예. 세이다. 감사합니다. 세타, 그 세타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리턴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했던 그 제곱, 그러니까 오류값 구하는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제가 아까 뭐죠? 그 편미부 했던 그 공식 그냥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적용한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알파 베타 값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랜덤 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초기값 준 다음에 점점 그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그 피드킵 하면서 그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어지는 것 그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그 책의 코드하고 다른 것 같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그 라인은 알파, 아, 베타, 그런가요? 미니마이즈, 스타캐스트 그 부분은 좀 책에 나왔던 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잠시만요. 근데 어, 책의 제가 코드하고 좀 다른 것 급하게 같아요. 썼냐고 이게 내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책에 나온 코드예요? 지금 그 라인에 있는 게 네, 미니마이즈. 마지막에 책 쓴 거긴 한데 제가 지금 뭐죠? 지금 급하게 쓰냐고 이게 지금 어디가 잘못될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스퀘어드 에러 하고 지금 거기서 내가 알기로는 알파, 베타가 아니고 그런가요? 잠시만요. 근데 제가 한국어 번역으로 지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를 수도 아닌가? 잠시만요. 일단은 네, 제가 본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대충 뭘 하려고는 하는지는 알겠는데 저 코드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일단 여기까지 네 썼습니다. 마지막에는 최대 우도 축적법 있게 하는데 얘는 이제 왜 최소 뭐죠? 제곱법 왜 써야 되는지를 그냥 알려주는 식이 워낙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뺐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는. 그래서 여기까지 네 발표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현 선생님이 보여준 코드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스텝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그 뭐야 알파하고 베타를 추정해가는 그 과정은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레디언트 스텝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 함수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책에 189페이지에 나오긴 하네요. 녹화를 계속 하시나요? 근데 녹화를 안 했나? 예, 짤로 쭉 또 네. 하나 넣으면 되니까 재밌잖아요. 이게 y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이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모델이에요. 우리가 찾은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기울기가 a고 이 y 절편이 b 이런 모델을 지금 찾은 거예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 거리들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모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뭐 x, i, y, i 이런 그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봐요. x. 그러면 에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에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에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장 좋아요. 여기에 에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이 에러를 갖다가 미니마이즈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이 코드가 좋아진 거예요.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 이것들이 점이 이제 이 선에 몰려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에러는 책에서는 이제 표기할 때
이렇게 쓰면은 그냥 y 햇을 안 쓰더라고요. 입실론을 거기다 오차를 집어넣으면은 예, 그렇게 어, 예. 예. 아, y 이건 hat은 뭐 approximate하다 이런 말인가요? y 햇은 예측 값을 말하는 거예요. 모델에 의해서 예측한 아, 값이니까 ax 플러스 b를 말하는 거예요. y 햇은. 그렇죠. 그러니까 y는 실제 데이터고 데이터니까 오차가 있는 거죠. 이 오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에러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잠깐만요. y 마이너스 그렇죠. y 마이너스 마이너스 괄호 묶어서 뭐 ax 플러스 b 해도 되고 예, 되겠죠. 그렇게 되고 예,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이걸 제곱을 시켰어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는 문제 없고. 그러면 그 에러라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에러를 갖다 최소화해야 이게 좋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써놓고 나면 지금 이게 에러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러에 대한 함수가 뭐냐면 A하고 B로 이루어진 함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식을 저는 어떻게 이걸 그리면 가장 그 직관적으로 편하냐면 이걸 갖다가 A축이라고 치고 이걸 B축이라고 치고 G를 갖다가 에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에러라는 게 A하고 B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편미분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됐다고 쳐요. 이게 이제 그 그림은 대충 감이 잡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에러를 작게 잡을 수 있는 게 이걸 갖다 편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미분을 어떻게 해주냐면 에러의 제곱인데 첫 번째는 A에 대해서 편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근데 여기서 너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왜 편미분을 해줘야 되죠? 지금 이제 이게 그레디언트를 찾아야 돼요. 그레디언트 벡터를 구하려면은 그 함수의 그 두 가지 지금 두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각각 변수에 따라서 편미분한 그 개수들로 구성된 원소들로 하는 게 그레디언트 벡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에러를 갖다 최소화하는 A하고 B의 기울기를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A의 기울기가 뭐고, 그러니까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은 미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먼저 이 A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기, 이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A의 값을 하나 찾고, 그래서 A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에러를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B, 이게 절편이겠죠. 그죠? 아, 모델이 해주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따로따로 구할 수밖에 없군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예. 편미분을. 그래서 이걸 에러 함수라고 보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편미분을 해주면 2의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의 a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x를 곱해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b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하나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 하나 있네. 마이너스 하나 있어. 예. 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 그다음에 이걸 에러의 제곱을 갖다가 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먼저 밖에 이게 써지고 y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의 1승이고 b는 여기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와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값이 그 에러를 갖다가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값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다시 쓰면 여기에서 y 마이너스 y 해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해시라고 친다면 이게 ax 플러스 b니까 그대로 이 모델. 그죠? 그다음에 x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값에서 이 모델을 빼주는 거고. 그죠? x, y 이게 다 잠깐만. 아까 y 해시 예측값이라고 하셨죠? 예, 예, 예. 그리고 y는 에러를 포함한 실제 값이고.
그렇죠. 실제 예. 데이터. 에러를 이거 포함한다는 뜻은 그 선에서 예, 그 그래프 그 직선에서 실제 데이터 포인트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어요. 예. 그 네. 차이점을 에러라고 보고 예, 예. 예. 근데 결국에 이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 아까 말한 그 입실론 제곱이라는 오차 제곱 함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예요. 그렇죠. 이 이렇게 두 개의 벡터 여기 나온 그러면은 이제 어떤 출발점을 하나 정해가지고 뭐 여기 그러면 출발점을 뭐 정해야겠죠? 이 뭘로 정도 정하면 정했다고 치면 되죠. A와 B로 된 A, B로 되는 어떤 점이겠죠, 그죠? A, B로 되는 그걸 하나 임의로 정해서 거기서 그레디언트 방향을 잡아가지고 반대로 가야 돼요, 반대로. 왜냐하면 그레디언트 방향은 상승하는 방향이 그 함수값이 커지는 방향인데 우리는 지금 최소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가지고 조그만 스텝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 이렇게 그쵸. 찾아갔어요. 이렇게. 예. 그러고 나서 또 그 점에서 또 그레디언트를 찾아가지고 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또 조금 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가다 보면은 최소값까지 간다는 거죠. 예. 이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잠깐만요. 어떤 걸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 코드가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보면 지금 데스크탑이 보여요. 예? 데스크탑 무슨 들판이 보여요. 시계랑. 잠깐만요. 공유가 안 보여요. 보이나요? 이제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돌리는 공식이가 그 코드거든요. 얘가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게스 이건 이제 랜덤을 하나 잡는 거죠. 랜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점을 하나 찍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가지고 그 A, B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여기 이 부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뭐냐면 방금 편미분 했던 거예요. 이게 A 값이고 그레디언트 A 값이고 그죠? B 값 여기도 이것도 이제 편미분 한 거고 요거 나오죠. X를 곱했던 거죠. 이것도 이건 기울기에 대한 그 편미분 값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sum of error 이건 그냥 이제 프린트 하려고 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게. 그러니까 한미분값 여기서 나온 거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이게 방향 벡터인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건 그 기울기를 찾기 위한 거고 이건 A는 절편이네. 절편을 찾는 거고 러닝 레이트 아까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최소값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앞에다 마이너스를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러닝이 0.0001로 찾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게스 여기.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스텝 그 공식을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가 있고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스텝 사이즈 그게 러닝 레이트 0.001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스칼라 멀티플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멀티플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멀티플라이 스텝 사이즈 그레디언트니까 잠깐만 스텝 사이즈 그레디언트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레디언트 벡터인 거지. 우리가 편미분 해가지고 이제 찾아놓은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근데 그게 뭐냐면 스칼라 멀티플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하고 그레디언트 방향 벡터를 지금 마이너스로 0.001 정도 곱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스텝인데 해줘야 되는 것은 원래 그 벡터 데이터 포인트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0.001 그레디언트처럼 해서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고, 그레디언트 스텝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개수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알파, 베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냐, 어, 5천 번을 반복하는 횟수가 5천 5천. 번을 포룸으로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라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을 저도 이제
그 개념상으로는 지금 코드가 이렇게 돌아가고 에러가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하는구나 이제 대충 이제 감은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값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프린트를 하면서 이제 한번 봐봐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코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정효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여기 이제 리스트 스퀘어 핏 이건 그냥 매트릭스로 데이터가 작을 때 매트릭스로 그 통계 공식들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이건 그 사용이 안 됐어요. 그냥 소개만 해준 거야. 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